세법학이란 과목 자체는 이제 차원 접하시기 때문에 제가 세법학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오늘 끝내드릴게요. 자, 보시면 세법학이란 과목은 두 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세법학 1부가 있고 세법학 2부가 있다. 자, 그런데 세법학 1부에는 국세기본법,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있고 세법학 2부에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죠. 근데 이 중에서 많이 들어보신 법이 있을 거예요. 국세기본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법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1차하고 2차 공통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심화반에서의 세법학 수업 진행을 주로 국세기본법, 법인세, 소득세법, 그 다음 부가가치세, 즉 1, 2차 공통과목에 대해서 1차 시험 객관식에 대한 대비와 또 2차 시험 주관식에 대한 대비를 동시에 해드릴 거예요. 여기는 아주 깊은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다 다루면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1차 시험 이론형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다고 할지라도 풀 수 있게, 또한 2차 시험 동차를 바로 나중에 내년에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대비를 하실 때 대부분의 논제를 여기서 이 과정에서 미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좀 더 쉽게 동차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될 것이에요. 다만 이제 2차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이 상징세, 개별소비세, 지방세,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 4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1차 시험에 출제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화반 과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복습을 안 하시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고 기억 속에서 이제 좀 잃어버리시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2차 시험에 대해서 바로 대비를 하실 때 다시 또 새롭게 배우는 개념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시험에 대해서도 일단 선행학습이 일부는 이루어지되 저희가 너무 욕심을 보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 1차 시험에 대한 대비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2차에서 단독으로 나오는 4가지 세목 중에서 일단 심화반에서는 상징세법을 제일 비중을 둬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상징세법은 워낙 내용이 좀 복잡한 면도 있고요. 또 양이 방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공부하지 않고서 내년 2차에 동차를 하기는 쉽지가 않으세요. 따라서 선행학습으로서 또 세무회계에서도 일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징세법에 대해서만큼은 좀 깊은 내용,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드릴 것이고 그 외에 개별소비세, 지방세,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하는 3가지 세목은 2차 시험에만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이 세목은 단순 암기 과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년 1차 시험을 끝나고 공부하셔도 충분한 대비를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보고 갈 거예요. 즉 개별소비세하고 지방세법은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또 개별소비세가 무엇이고 지방세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수업을 끝내드릴 것이고 조세특례 제한법은 정규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조세특례 제한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상 워낙 양이 방대하고 또 단순 암기 과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세특례 제한법은 심화반에서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이런 문제는 있겠죠. 나는 3차생인데 혹은 나는 이미 세법학 공부를 한번 했거나 아니면 내가 이 과정에 들어온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2차 과목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념을 미리 여유가 있을 때 정리를 해갖고 가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렇다면 조세특례 제한법을 정규 수업 시간에 빠지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의 수강생이었다면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해서는 동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따라서 조특법은 정규 수업 시간에는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고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동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릴 것이고 개별소비세, 지방세는 좀 간략하게 어차피 내년 2차 시험에 암기 과목이 되기 때문에 2차에 가셔서 공부하셔도 되니까 간략하게 배우시게 될 것이고 그러나 상징세는 이 동차를 하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요. 상징세에 대해서는 자세히 그 다음에 1, 2차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을 공부하시게 될 것이다. 저희 이제 심화 종합반이 월요일날 모의고사를 봐요. 즉 한 주간 수업을 배우시고 그 수업 내용을 주말에 정리하신 후에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1주간 배운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또 중요한지 또한 2차 시험에 대한 대비로서 주관식 문제를 손수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2차 시험은 주관식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돼요.
따라서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과정이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 세법학 모의고사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세법학은 모의고사가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따라서 1차 시험에 대한 대비로서는 OX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이론형 문제에서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이론형 문제에서 어느 부분을 가지고서 말장난을 치는지 또 이 단어가 왜 중요한지 한 20문제 정도를 통해 가지고 각 개별 세법을 배우실 때마다 이론형 문제에 대한 대비로 OX 문제를 출제할 것이고 또 2차 시험에 대한 대비도 모의고사 과정에서 이루어지셔야 되겠죠. 2차 시험이 주관식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저희도 2차 시험 세법학 모의고사에는 주관식 문제를 통해 가지고 답안 작성하는 요령이라든가 또한 답안 작성 요령을 배우셔야지만 결국 세법학이라는 과목을 어떻게 향후에 공부해 나갈지 개념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세법학 공부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역시 주관식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1차 시험에 대한 대비로서는 OX 문제, 2차 시험에 대한 대비로서는 주관식 모의고사 문제가 출제가 될 예정이다. 그래서 실제로 세무사 심화 종합반이라는 과정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1.5차반이구나. 따라서 객관식 과정을 가기 전에 1차 과목을 좀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세법 개론이라든가 재무회계, 원가관리 기본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을 좀 더 심화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내년 시험 동차에 대한 대비로서 2차 시험에 대해서 2차 시에서 출제가 되는 과목에 대한 선행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또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답안을 작성할 건지 그 과정까지 함께 배우시는 연계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1.5차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세무사 심화 종합반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또 나중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 내용에서 설명회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